안녕하세요. 박강사입니다. 2급 실전 모의고사 4회 문제풀이 진행하겠습니다. 내일은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실기 교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23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셀 서식부터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기본 작업 2번 세트에 대하여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동그라미 1번 A의 1번부터 G의 1번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 도듬체, 크기는 18, 글꼴 스타일은 굵기로 지정하시오 했네요. 자, 해당하는 범위 블럭 잡아주시고요. 컨트롤 1 대화 상자 띄우셔도 좋고 뭐 요 정도는 상단에 있는 홈 메뉴바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메뉴 보이니까 바로 찍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은 도듬체 설정 바꿔주시고요. 자, 크기는 18포인트만큼 적용해 주시고, 자, 마지막으로 굵게까지 지정해 주시면 1번 해결이 되시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 B의 4번, 7번, 8번, 11번, 12번, 15번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적용을 하고 A의 3번부터 G의 3번은 채우기 색을 표준색 노랑으로 지정하시오 했네요. 자, 먼저 B의 4번부터 7번 선택하시고요. 자, 컨트롤 키가 꾹 눌려져 있는 상태에서 B의 8번부터 11번 계속 컨트롤 눌러놓고 12번부터 15번이에요. 자, 그러면 따로 떨어져 있는 범위를 한꺼번에 다중범위 선택하실 수 있잖아요. 자, 그때 상단 홈탭 가셔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적용해 주시면 한 번에 해결이 됐을 거고요. 자, 이어서 A의 3번부터 G의 3번인 상단 홈탭이에요. 페인트 통 옆에 있는 화살표 눌러줄게요. 자, 표준색 중에서 노랑, 마우스 가져다 대시면 말풍선 달리니까 보고 적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동그라미 3번, 뒤에 4번부터 15번이면 공연 시간 범위를 말하네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여 숫자 뒤에 분을 붙여 표기 예와 같이 표시하시오 했어요. 자, 70 다음에 한글로 분자를 붙여라 했네요. 자, 해당 범위 블럭 잡아주시고, 자, 컨트롤 1 눌러서 대화 상자 띄워주세요. 사용자 지정이고요. 자, 기존의 거 다 지워버립시다. 자, 숫자 다음에 분을 붙여주는 거잖아요. 자, 샵 다음에 분을 붙여주셔도 좋고 0 다음에 분을 붙여주셔도 좋아요. 자, 이번엔 특별히 0값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둘 다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근데 이왕이면 별 멘트가 없으면 그냥 항상 숫자는 0으로 서식 지정하세요. 자, 이대로 확인해 주시면 마무리가 되시는 거고요. 동그라미 4번 G의 2번 셀의 값을 복사하여 할인가 영역의 연산 곱하기 기능으로 선택하여 붙여넣기를 적용을 해줘라 했네요. 자, 일단 하라는 대로 값 복사를 할게요. 자, G의 2번 셀 잡아다가 컨트롤 C 복사까지는 똑같이 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할인가, 지금 할인가랑 공연료랑 사실 똑같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할인율 85%를 적용을 할 거래요. 그래서 할인가 영역 블럭 잡아놓고, 자, 마우스 오른쪽이 여러분. 자, 그럼 중간에 선택하여 붙여넣기라는 메뉴가 나오는데요. 자, 아예 대화 상자를 띄워주세요. 자, 그래야 연산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하단 보시게 되면 지금 연산 부분 보이시죠? 자, 주의하실 거는 우리는 값만 붙일 거예요. 값만. 다른 서식은 1절 가지고 오시면 안 됩니다. 자, 값을 뭐 할 거예요? 곱하기 해줄 거죠? 그래서 값과 곱하기. 자, 두 개 체크하시고 확인해 주시게 되면 85%의 할인율이 적용된 값으로 덮어쓰기가 되게 될 겁니다. 동그라미 5번 A의 3번부터 G의 15번 셀이면 전체 표 범위를 말합니다. 자, 블럭 잡아주시고요. 자, 홈탭 갈게요. 텍스트 맞춤을 가로, 세로 둘 다 가운데입니다. 가로도 가운데, 세로도 가운데, 둘 다 정가운데 맞춰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모든 테두리 적용해 주시게 되면 10점 마무리가 되시는 거예요. 3번 기본 작업 3번 시트에서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다음에 텍스트 파일을 열어 생성된 데이터를 기본 작업 3번 시트의 A 3번부터 G의 15번 영역에 붙여 넣으시오. 첫 번째 화살표, 외부 데이터 파일명은 펜션 예약 고객 현황 .txt 파일이다 했네요. 자, 일단 이 부분은 메뉴가 좀 바뀌었죠. 자, 상단 데이터 탭에 21버전에서 텍스트라는 메뉴를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365 버전이라던가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 기능을 사용하시게 되면 화면이 좀 달라요. 이렇게 화면이 뜨게 되면 제대로 작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메뉴를 좀 다르게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은 상단 데이터 탭에 데이터 가져오기 메뉴를 들어가시게 되면 레거시 마법사 목록 안에 텍스트에서라는 메뉴를 사용을 해주셔야 해요. 자, 혹시 지금 해당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레거시 마법사 텍스트에서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꿀팁 재생 목록에 보시면 레거시 마법사 꺼내오는 방법, 옵션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건 따로 영상 작업을 해두었어요. 그래서 그거 참고하셔서 일단은 메뉴부터 꺼내와 주시고요. 자, 다 꺼내진 상태에서 레거시 마법사의 텍스트 해설을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은 자, 우리가 지금껏 봤던 형태로 창작업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자, 저장하신 외부 데이터 폴더 위치 찾아가셔서 해당 파일 선택해 주시고요. 자, 가져오기 버튼 눌러주시면 자, 그때부터는 익숙한 형태의 텍스트 마법사를 호출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화살표 봐주시면 외부 데이터는 세미콜론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 그러죠? 자, 첫 번째 단계에서는 구분이 됐냐 안 됐냐를 물어요. 자, 우리는 구분이 되었다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옵션 유지해 주시면 되겠고요. 내 데이터에 머리글 표시하란 얘기는 없어요. 자, 멘트 없으면 1절 작업하지 마세요. 자, 그대로 다음 넘어갈게요. 자, 두 번째 단계에서는 구분을 뭘로 했냐 물어요. 자, 저희 세미콜론으로 했다 했어요. 그래서 탭은 체크를 풀어주시고 세미콜론만 남겨주시면 열 구분이 진행이 될 거고요. 자, 다음. 자, 마지막 화살표 보시면 열 너비는 조정하지 않겠다 하죠? 자, 이번 단계에서는 버릴 때 사용하는 거고 우리 특별히 버리는 열이 없어요. 자, 그대로 마침을 해주시는데 자, 조심하실 건 마지막에 있는 속성이에요. 자, 속성을 클릭해 주시게 되면 자, 열 너비 조정이라는 게 기본값으로 체크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열 너비 조정을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열 너비 조정의 체크박스만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대로 확인, 한 번 더 확인 눌러주시게 되면 시작 셀이 A의 3번 셀이죠. 자, 위치 체크 잘 해주시고 자, 만약 다른 셀 찍고 들어오신 분들은 이번 단계에서 A 3번 셀로 재설정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대로 확인해 주시게 되면 A의 3번 셀부터 끝나는 셀이 문제에서 언급한 대로 G의 15번에서 마무리가 되면 잘 되셨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계산 작업 풀이 시작할게요. 1번 표일의 총점이 전체 총점의 평균 점수를 초과하는 학생 수를 계산하여 다음 표시 예와 같이 표시를 해줘라 했고요. 첫 번째 화살표 count if와 average 함수 마지막으로 연결연산제 and를 같이 사용을 하자 했네요. 자, 일단 최종적으로 우리는 학생 수예요. 개수를 구할 거니까 count if가 주인공이겠다라는 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시작은 count if가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count if로 시작을 해줄 거고요. 자, count if는 인수가 두 가지가 들어가요. 조건의 범위, 그 다음은 조건. 인수가 두 가지입니다. 자, 이번 문제에서는 총점이 전체 총점 평균을 초과하냐 아니냐를 따져줘야 돼요. 그럼 당연히 총점 범위를 볼 수밖에 없겠죠. 자, 범위 블럭 잡아주시는데 제목 들어가는 건 데이터베이스 함수 말고는 일절 없습니다. 함수 작업하실 땐 제목 잡는 거 아니에요. 자, 컴마. 자, 그 다음 조건은 당연히 평균 점수를 초과하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크냐, 뭐보다, 평균보다 에버러지가 등장하겠죠. 자, 해당하는 총점 범위를 다시 한번 블럭 잡아주세요. 자, 더 들어갈 게 없습니다. 자, 평균 가로 닫아주시고 카운트 가로도 마저 닫아주시면 되는데 자, 문제는 이대로 엔터가 쳐져요? 당연히 안 쳐집니다. 에러가 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 왜 그래요? 저희 지금 뭐 안 했어요? 쌍따옴표 안 묶었잖아요. 그죠? 자, 조건에 숫자가 아닌 거, 조그만 거 하나라도 들어가면 무조건 양쪽에 쌍따옴표는 붙어야 맞습니다. 자, 단 쌍따옴표를 에버러지 포함해서 이렇게 붙여버리시면 자, 그땐 결과가 나와요? 안 나와요? 당연히 안 나와요. 왜냐? 쌍따옴표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에버러지는 평균이에요? AVER 알파벳이에요? 이건 알파벳이에요. 쌍따옴표가 붙는 순간 이건 숫자가 아니야 라는 의미가 돼버리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총점 범위 안에 AVER 알파벳보다 큰 건 없어요. 자, 에버러지는 숫자로 인식이 돼야만지 문자로 인식이 되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버러지는 쌍따옴표 바깥에 있어야 돼요. 안으로 넣으시면 안 돼요. 자, 단 count if는 인수가 두 가지라고요. 범위와
조건. 자, 근데 지금 상황이면 범위, 조건이니까 또 카운티프 규칙에 맞질 않아요. 자, 우리는 문자 조건 하나 하고 숫자 조건 하나,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돼야 돼요? 한 덩어리로 묶여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 묶어주는 역할을 누가 해요? 연결연산자 AND가 하잖아요. 자, 차분하게 작업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대로 마무리해 주시게 되면 인원수는 구해졌는데, 자, 우리 표기 이해해줬습니다. 한글로 명자 붙여줘라 했어요. 자, 연결연산자 또 들어갈 거예요. 자, 다음 명자까지 꼼꼼하게 붙여주셔야 100점 가져가시는 거예요. 2번 표의 입사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짜가 기준일 이전이라면 진급 대상자용에게 진급 대상이라 표시하고 아니라면 부적합이라 표시하시오 했어요. 자, 두 번째 화살표입니다. if, 이데이트, 워크데이 함수 중 알맞은 걸 골라서 써라 그랬네요. 자, 24개월이 경과한 날짜예요. 자, 만약 24일이 경과한 날짜였으면 고민도 안 하고 워크데이 썼겠죠. 근데 이번에는 내가 지정한 개월 수만큼이 경과한 날짜를 원했기 때문에 이 데이트를 쓰시는 게 맞는 겁니다. 자, 시작은 진급 대상과 부적합 둘 중에 하나로 표시할 수 있는 건 뭐 당연히 if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시작은 if가 되겠고요. 자, 조건으로서 지금 이 데이트를 사용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작이 이 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자, 이 데이트. 자, 앞에는 입사일로부터 몇 개월? 24개월이 경과한 날짜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가로를 닫아주시면 자, 이만큼이 뭐가 되는 거예요? 비교값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전이래요. 작거나 같니? 누구보다 위에 있는 기준일 제보다. 단 주의하실 거 엔터를 치고 끝낼 거면 안 묶어도 된다고요. 단 클릭 드래그 당길 거면 바뀌어야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거라고. 내가 내려간다고 기준일까지 같이 따라 내려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절대 참조 꼭 묶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대로 조건 끝나겠죠. 자, A는 비다꼴이에요. 조건 끝났어요. 자, 이게 맞았어 라고 결과가 나온다면 자, 그땐 참값으로서 뭐 진급 대상이라고 표기가 되면 되는 것이고, 자, 그게 아니라면 부적합이라고 표기가 되면 되는 거겠죠. 조건 참 거짓 끝난 거예요. 자, 그대로 클릭 드래그 당겨주시게 되면 참조 안 묶으시면 결과 이상할 거예요. 주의해서 작업하세요. 3번 표 3에서 담당 지역이 마포인 조건을 만족하는 판매 총액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를 다음 셀에 계산하시오 했어요. 첫 번째 화살표 dmax와 dmin 함수를 사용하자 했네요. 자, 일단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조건을 찾거나 만드는 게 무조건 첫 번째인데, 자, 문제를 봤을 때 마포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이라고 지금 담당 지역에 해당하는 조건을 제시를 했죠. 자, 근데 아무리 봐도 조건을 어디에 입력해라는 말이 없어요. 자, 그 말은 기존에 있는 표를 활용하란 얘기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표를 봤더니 담당 지역 아래 마포라는 조건이 들어있어요. 자, 기존에 있는 표를 이용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조건 찾았으니 마무리만 할게요. 자, 이번 문제는 ABS를 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는, 한마디로 max에서 min을 빼는 형태로 작업을 해주셔야 맞겠죠? 자, 그래서 시작은 dmax가 되겠고요. 맨 처음은 전체 범위인데, 자, 그야말로 전체 범위. 제목이 다 들어가는 거 함수 중에 얘가 유일해요. 자, 전체 범위. 그냥 고민도 하지 마시고 다 잡아버리시고요. 컴마. 자, 그 다음 지금 화면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숫자가 판매 총액 말고는 있지도 않아요. 고민할 것도 없이 판매 총액인 거예요. 이건 고민할 것도 없었어요. 컴마. 자, 마지막으로 조건은 담당 지역이 마포였으면 좋겠어. 자, 위아래 두 칸 잡아주시면 돼요.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 특징이 뭐다? 모든 인수의 제목이 다 들어간다 라는 게 포인트. 자, 이거 사실 복사해 놓으셔도 되잖아. 자, dmin도 동일하니까. 자, 괄호를 닫아요. 자, 그럼 여기까지가 마포 최대값이 되는 거겠죠. 자, 차액이니까 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dmin 등장합니다. 똑같아요. 자, 전체 범위 다 잡고 컴마. 숫자는 판매 총액 말고는 있지도 않고 컴마. 자, 마지막으로 조건은 담당 지역이 마포야. 자, 두 칸 잡아주시면 정답이에요.
4번 볼게요. 표사의 장르가 댄스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의 구독자 수와 채널 수의 비율을 다음 영역에 계산하시오 그랬고, 첫 번째 화살표. 자, 비율은요. 자, 댄스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구독자 수를 전체 구독자 수로 나눠서 작업을 해줘라 그랬어요. 자, 두 번째 화살표. sum과 sumifs 함수를 사용하자 했는데요. 일단 이번 문제 같은 경우 여러분 ifs가 아니라 if로 해결을 해주시면 돼요. 조건이 지금 댄스 하나밖에 없는데 교재 안에 지금 오타가 좀 있었습니다. 자, sum하고 sumif 함수 두 가지를 사용해 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시작은요. 조건을 만족하는 형태 합계부터 구해주도록 할게요. 자, sumif예요 여러분. ifs 아니고. 자, sumif는 인수가 총 3개 들어가죠. 조건의 범위 조건, 마지막은 합계를 구하고자 하는 범위. 자, 인수 3가지입니다. 자, 조건은 댄스니까 조건의 범위라는 건 조건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장르 범위. 컴마. 자, 그 다음은 댄스라는 조건을 직접 적으셔도 좋고, 자, 또 아니시면 보이는 댄스를 적으셔도 좋죠. 상관없어요. 편하게 작업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합계를 구하고자 하는 범위는 구독자 수 범위가 되면 되는 거겠죠. 자, 괄호를 닫아주시면 자, 여기까지가 뭐가 된다. 자, 댄스라는 구독자 수의 합계가 되는 거다. 자, 우린 이걸 뭘로 나눠줄 거예요? 전체 구독자 수 합계로 나눠줄 거예요. 자, 그래서 sum이 등장을 하는 거겠죠. 자, sum으로 구독자 수 전체를 잡아주세요. 자, 괄호 닫고 마무리해 주시게 되면 자, 이게 비율이 되게 되는데, 자, 문제는 우리가 클릭 드래그 넘길 거란 얘기죠. 자, 이때 주의하실 거는 장르 조건은 바뀌는 게 없잖아요. 합계 범위만 바뀌는 거지. 자, 그래서 자, 앞쪽 조건 작업하셨던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은 절대 참조를 꼭 해주셨어야 맞겠죠? 자, 그래야 장르는 고정이 되지만 구독자 수는 내가 넘어가도 뭐 상관이 없어. 오히려 넘어가야 내가 편하죠? 자, 그대로 마무리 채널 수까지 넘겨주시면 계산 범위만 넘어가니까 여러 번 작업하지 않으셔도 결과 예쁘게 표기가 되겠죠? 5번. 표 5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별 구분표를 이용하여 주민등록번호 8번째 한 글자가 1이면 남, 2면 여라 표시될 수 있도록 참가자 성별을 계산하시오 했어요. 첫 번째 화살표 left, right, mid, index 중 알맞은 함수를 사용하자 했네요. 일단 이번 문제는 인덱스를 이용을 해서 남녀 성별을 표시를 해야 하는 거고, 자, 그 판단을 누가 하는 거예요? 자, 1, 2에 해당하는 게 사실상 뭐 행번호가 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한 글자를 가져다가 그걸 인덱스 함수에서 행번호로 사용을 해주셔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인덱스 함수 인수 총 3개 들어가요. 유효 범위, 자, 그 다음은 행번호, 마지막은 열번호. 자, 우리 이번 문제에서는 행번호에 해당하는 걸 지금 뭘로? 미드 함수를 이용을 해서 주민등록번호 8번째 한 글자를 가져다 사용을 하겠다,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간에 있는 글자를 가지고 와 볼게요. 자, 주민등록번호 8번째 한 글자를 가지고 와 볼게요. 자, 그러면 1, 2, 1인데 사실상 이 1이 뭐가 되는 거다? 두 칸 중에 첫 번째 칸 남자가 되는 거고, 자, 이 2가 두 칸 중에 두 번째 칸 여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중간 글자를 뽑았지만 그게 얼떨결에 행번호가 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만큼이 뭐가 인덱스 함수의 행번호 자리에 들어가지는 거라고요. 자, 인덱스 맨 처음에 유효 범위 들어가요. 자, 우리 성별 표시할 거예요. 자, 그럼 성별 범위만 딱 잡아주시는 거야. 자, 단 우리 클릭 드래그 당길 거죠. 절대 참조 묶어 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은 열심히 작업하신 미드가 행번호. 자, 열은 제가 잡은 열이 1, 열, 2행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 열 자체가 아예 없어요. 적을 수가 없어요. 열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무조건 1로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자, 괄호 닫아 마무리 해주시게 되면 남과 열을 구분하는 건 인덱스가 해주게 될 겁니다. 분석 작업의 1번입니다. 자, 다음의 지시 사항을 처리하시오. 피벗 테이블 기능을 이용하여 영업부 사원별 급여 현황표에서 부서명은 필터, 직위는 행, 기본급과 야근 수당, 성과금은 값수로 처리하여 합계를 계산하시오. 첫 번째 화살표예요.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동일 시트 H의 5번 셀에서 시작하시오 그랬고, 자, 두 번째 화살표 보고서 레이아웃은 개요 형식으로 지정하시오 했어요.
다음 문제부터는 일단 만들어 놓고 추가적으로 해결할게요. 자, 피벗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범위 안에 커서 두시고, 자, 상단 없으니까 삽입에 피벗 테이블을 가는 거예요. 자, 내 눈에 안 보이는 거 넣고 싶으면 그냥 무조건 삽입이에요. 제와는 피벗 테이블이 없어요. 없으니까 만들어 넣어야죠. 그래서 삽입에 피벗 테이블. 그 중에서도 우리는 기존에 있는 테이블 혹은 범위에서 작업할 거죠. 그래서 테이블 범위에서라는 거 선택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블럭 설정이 될 겁니다. 범위를 잡고 오시면 혹은 범위 안에 커서를 두고 오시면 자연스럽게 블럭 설정이 될 거고요. 자, 우리 새 워크시트 아니에요. 기존 워크시트. 어떻게 알아요? 문제에서 줬어요. 동일 시트 H의 5번이라고. 그래서 H의 5번 셀에 해당하는 거 정확하게 찍어주세요.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 추가 이런 부분은 문제에 멘치가 있으면 체크를 하시는 거고 없으면 일절 하시는 거 아닙니다. 자, 그대로 확인할게요. 자, 그럼 추가가 되었을 거고요. 자, 우리 문제에서 다 줬어요. 자, 부사명은 필터라 그랬고 직위는 행이라 그랬고, 자, 기본급에 해당하는 거 값이라 그랬고, 자, 성과금에 해당한 야근수당하고 성과금이네. 자, 두 가지 다 값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둘 다 값으로 순서는 맞춰주셔야 해요. 기본급, 야근수당, 성과금.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화살표에서 개요 형식으로 보고서 레이아웃 지정해라 했잖아요. 자, 그거 어디 가서 하냐면 상단 디자인 탭을 가시게 되면 앞에서부터 세 번째예요. 보고서 레이아웃이라고 나와요. 자,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개요 형식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2급은 사실상 문제지가 정답지예요.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무조건 10점 가져가실 겁니다. 자, 개요 형식 지정만 해주시고, 세 번째 화살표 피벗 테이블에는 영업 3부의 데이터만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필터링 하란 얘기예요. 자, 지금은 부서명이 필터 자리에 들어가져 있지만 준 게 없어 조건을, 그죠? 자, 그래서 영업 3부에 해당하는 것만 화살표 눌러주시면 목록이 뜹니다. 자, 영업 3부 하나만 딱 남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확인. 자, 그러면 데이터가 살짝 변형이 되었을 거고요. 네 번째 화살표 값 영역의 표시 형식은 셀 서식 대화 상자에서 숫자 번주와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이용하여 지정하시오 그랬네요. 자, 값에 해당하는 거 모든 영역 다 블럭 잡아주신 상태에서 셀 서식이야 뭐 우리 1작업에서 매번 하던 거잖아요. 자, 컨트롤 1번 눌러서 자, 숫자 그 중에서도 천 단위 구분 기호 주겠다 설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확인해 주시게 되면 적용 끝난 거고요. 다섯 번째 화살표 피벗 테이블 스타일 밝기 11 서식을 지정해라. 자, 그것도 디자인 탭이에요. 자, 범위 안에 커서만 있으면 돼요. 피벗 테이블 안에 클릭 커서만 들어가져 있으면 되고요. 자, 디자인 탭 밑으로 두 번 내려가는 화살표 눌러주시면 펼쳐지고요. 자, 밝기 중에 살짝 마우스 가져다 대시면 내가 밝기 11이야 라고 말풍선 다 뜹니다. 자, 보고 적용해 주시게 되면 마무리가 되시는 거예요. 2번 분석작업 2번 세트에 대하여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목표값 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과일 판매 현황표에서 딸기의 총 판매액이 32만이 되려면 판매량이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를 계산하시오 했어요. 자, 목표값 찾기는 세 가지만 찾으시면 되죠. 항상 문제가 A가 B가 되려면 C가 얼마가 되어야 하느냐. 자, 이 문제 패턴에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A, B, C만 여러분은 찾아서 메꿔주시면 되고요. 자, 팁 드렸어요. A를 선택을 하고 시작을 하시면 한 단계가 줄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딸기 총 판매액을 먼저 찍어 놓고 선택을 해 놓고 상단 데이터 가상 분석의 목표값 찾기를 들어가시게 되면 빈칸이 3칸이 뜨게 되는데 순서 맞춰 A, B, C라 그랬어요. 게다가 A를 찍어놓고 들어오시면 자연스럽게 A칸에 A값이 들어가져 있을 거고요. 우리는 BC만 메꿔주시면 돼요. 자, B값은 32만이라 그랬고, 자, 마지막으로 C값은 뒤에 7번 셀이라 했어요. 자, 31에 해당하는 거 순서대로 A, B, C예요. 자, 확인 눌렀을 때 A값이 B값으로 바뀌면 잘 되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기타 작업의 1번 매크로 진행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F의 4번부터 15번 셀 영역에 성과금을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하여 실행하시오. 첫 번째 화살표 매크로 이름은 성과금, 두 번째 화살표 성과금은 기본급에다가 0.15를 곱해서 작업을 하자 그랬고요. 세 번째 화살표
개발도구 삽입,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동일 시트 H의 3번부터 I의 4번 셀 영역에 생성한 후 텍스트를 성과금 계산이라고 입력하고 단추를 클릭하면 성과금 매크로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줘라 했네요. 항상 매크로는 도형부터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우리 이번에 개발 도구의 양식 컨트롤 만들러 가야 되니까 자, 개발 도구 탭에 삽입. 자, 양식 컨트롤 맨 처음에 들어있는 게 단추죠. 자, 도형 만드실 때 Alt 키 암묵적인 규칙이에요. 안 지키시면 안 돼요. 자, Alt 꼭 누르면서 따깍따깍 걸리게 이쁘게 하나 그려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기록을 누르셔야 매크로 이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매크로 이름 우리 이번에 문제에서 성과금이라고 지정해줘 그랬어요. 그래서 자, 성과금 해주시고요. 자, 저장 위치는 문제 현재 통합 문서 보이시죠? 자, 일치하는지 확인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확인 버튼 누르는 순간부터는 작업 진행하시는 거예요. 자, 저희는 연산 수행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이퀄에 앞에 있는 기본급 에다가 곱하기 0.15를 작업을 해줘라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대로 클릭 드래그 당겨주시게 되면 성과금 계산 마무리가 되신 거고요. 자, 주의하실 거는 개발 도구 탭에 있는 기록 중지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어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기록 중지. 자, 그 다음은요. 자, 도형을 마우스 오른쪽으로 잡아주시고 텍스트 편집해 주셔야 하잖아. 자, 문제에서 성과금 계산이라고 해줘라 했어요. 자, 똑같이 적어주시고요. 자, 다시 한 번 더 마우스 오른쪽으로 잡아주시고 매크로 지정할게요. 자, 방금 만드신 성과금에 해당하는 거 정확하게 선택만 해주세요. 확인 눌러 마무리해 주시면 1번이 해결이 되시는 거고요. 자, 동그라미 2번 A의 3번부터 F의 3번 셀 영역에 채우기색, 표준색 노랑, 글자색은 녹색을 적용하는 매크로를 생성하여 실행하시오. 첫 번째 화살표, 매크로 이름은 서식이고요. 두 번째 화살표, 삽입, 일러스트레이션 도형, 기본 도형의 하트예요. 이번에는 H의 6번부터 I의 7번 셀 영역에 생성한 후 텍스트를 서식 적용이라고 입력하고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지정하고요. 단추를 클릭하면 서식 매크로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줘라 했어요. 마찬가지 도형부터 만들게요. 자, 상단 삽입 메뉴를 가시게 되면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 자, 그 중에서도 기본 도형 파트 중에 하트가 당연히 있겠죠. 웃는 얼굴 옆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세 번째 줄 중간쯤에 들어있네요. 자, 선택해 주시는데 Alt 키 꼭 누르셔야 됩니다. Alt 눌려져 있는 상태에서 예쁘게 하나 그려주시고요. 자, 그 다음 도형이 선택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다짜고짜 글씨를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서식 적용 이렇게. 자, 단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은 해주셔야 될 거니까 도형 잡고 상단 홈 탭 가야겠죠. 자, 가로도 가운데 세로도 가운데. 자, 둘 다 가운데 정렬 맞춰주셔야 글자 안 잘리고 예쁘게 표기가 되게 될 거고요. 자, 도형 잡혀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부터 매크로 지정 시작하겠습니다. 자, 상단 개발 도구 탭에 있는 매크로 기록할게요. 자, 매크로 이름 우리 이번에는 서식 매크로라고 했죠. 그래서 서식이라고 매크로 이름 지정해 주시고 자, 확인을 누르는 순간부터 작업 진행이에요. 자, 우리 표 제목에다가 서식 적용해 주셔야 되네. 자, 홈 탭 쓰셔도 되고 당연히 컨트롤 1번 이용하셔도 좋아요. 상관없습니다. 자, 채우기 색이 노랑이고요. 자, 글자색은 녹색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적용해 줄게요. 자, 할 거 다 했으니까 개발 도구 탭 돌아오셔서 기록 중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은 도형을 마우스 오른쪽으로 선택을 해주시게 되면 자, 아래서부터 5번째 매크로 지정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옵니다. 방금 만드신 서식이라는 거 선택 적용해 주시게 되면 2번도 해결이 되시는 겁니다. 2번 차트 진행할게요. 자, 일단 화면 속에 있는 차트하고 그림 안에 들어있는 차트하고 꽤나 많이 달라 보이네요. 자, 동그라미 1번입니다. 구입 횟수 계열이 제거가 될 수 있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을 해주라 그랬네요. 자, 지금은 우리 티는 잘 안 나는데 구입 횟수가 지금 바닥에 붙어있는 상황이에요. 값 차이가 너무 크게 나서 그래요. 그래서 보이지도 않는 거 그냥 제거해버려라 한 거예요. 자, 우리 데이터 범위 바꾸는 거는 차트를 선택을 해주셔야 차트를 꾸며줄 수 있는 디자인 탭과 서식 탭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중 차트 디자인
탭을 들어가시게 되면 중간에 데이터 선택이라고 메뉴가 있을 거예요. 자, 선택해 주시게 되면 자, 필요 없는 거 제거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추가를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우리 문제에서 구입 횟수 필요 없대요. 자, 선택하시고 제거해 주시게 되면 자, 확인 눌렀을 때 바로 반영이 될 거고요. 동그라미 2번. 차트 종류를 3차원 원형으로 변경을 하고요. 차트 레이아웃은 3번을 지정을 해줘라 했네요. 자, 차트 종류 바꾸는 것과 레이아웃 변경하는 것 모두 다 차트 디자인 탭이에요. 차트 종류 변경이라는 거 선택해 주시고 자, 문제에서 언급한 원형 중에서도 3차 원형에 해당하는 거 마우스 가져다 대시면 말풍선 뜨니까 자, 보고 적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차트 레이아웃도 디자인 탭이에요. 자, 빠른 레이아웃이라는 게 앞에서 두 번째에 들어 있습니다. 선택해 주시고 세 번째 거 역시나 말풍선 뜨니까 보고 적용해 주시면 되겠어요. 동그라미 3번. 계열 옵션을 이용하여 첫째 조각의 각을 90으로 설정을 해줘라. 자, 데이터 계열이라고 하면 이런 조각들을 말하거든요, 여러분. 자, 이런 조각에 해당하는 뭐 각을 90으로 바꾸래요. 자, 이건 디자인도 아니고 서식도 아니잖아요. 자, 이렇게 디자인 서식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건 무조건 해당하는 개체를 잡고 더블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자, 그 개체에 해당하는 서식 대화 상자를 만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오른쪽에 뜬 창 뒤져보시면 없을 수가 없어요. 없으면 문제를 낼 수가 없겠죠. 사실상 시간 싸움이지 없지 않아요. 다 들어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때요? 첫째 조각 뭐 바로 떴어요. 자, 첫째 조각을 90으로 해줘라 했으니까 하라는 대로 값만 넣어주시면 살짝 돌아갈 거예요. 자, 3번 끝난 거고요. 동그라미 4번. 데이터 계열에 레이블 값과 백분율을 표시하고 레이블의 위치를 안쪽 끝에 지정해줘라 그랬네요. 자, 저희 지금 레이블이 없어요. 자, 없는 거 달아주는 건 어디 가요? 당연히 디자인 탭을 가게 됩니다. 단 주의하실 거는 차트 자체를 잡으셔야 돼요. 자, 하나만 다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계열에 다 달아줄 거예요. 차트 자체를 잡고 차트 디자인 탭 맨 앞 요소 추가를 들어가시게 되면 데이터 레이블을 문제에서 언급한 안쪽 끝에 달아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선택해 주시는데 자, 단 우리 백분율은 안 달렸어요. 자, 방금 달아주신 레이블을 선택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오른쪽 레이블 서식 대화 상자로 변경이 되게 될 거예요. 자, 그중 꾸미는 건 첫 번째 페인트통, 효과, 그림자 줄 때, 자, 이거 저거 다 아닐 때 마지막 탭을 사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그중 레이블 옵션 선택해 주시게 되면 지금은 값만 체크가 되어져 있잖아요. 자, 우리는 백분율도 필요한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값하고 백분율 딱 두 가지만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나머진 별도의 멘트 없기 때문에 체크 싹 다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4번이었고요. 동그라미 5번. 차트 영역이에요. 자, 바깥쪽 영역을 잡으시는 거예요. 바깥쪽 영역. 자, 모르겠다. 헷갈린다 하시면 살짝 마우스 가져다 대보세요. 자, 그럼 역시나 말풍선이 떠요. 자, 선택하시면 차트 영역 서식으로 당연히 또 변경이 될 거예요. 자, 그때 테두리에는 그림자 안쪽 가운데를 지정하래요. 자, 그림자는 두 번째 효과 탭에 있어요. 자, 그림자 펼쳐주시면 미리 설정, 그 중에서도 안쪽에 가운데라는 거 말풍선 보시면서 적용하세요. 선택해 주시게 되면 모든 차트 문제가 해결이 되신 겁니다. 헷갈리실 땐 그림을 많이 보세요. 그림이 어찌됐든 간에 최종 결과값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데 헷갈린데 하시면 그림을 보시면 많은 힌트가 되게 되실 겁니다. 자, 누락되는 문제 없도록 마무리 잘 해봐 주시고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